오늘은 욕을 진짜 겁나 많이 먹을 각오로 수다를 떨어보려고 하는데, 오늘 간단하게 경매를 가장 쉽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, 예를 들어서 나 경매를 받고 싶다.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, 경매 공부부터 해야지 뭘 돈을 주고 수업료를 주고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니까. 그거 아니거든요. 내가 처음에 경매를 배울 때는 싸가지 없이 배웠어요. 그 경매 물건에 어느 물건이든 다가구든 땅이든 원룸이든 집원이 있잖아요. 그 번지에 맞춰서 내가 가보는 거예요. 아침에 가보고 점심에 가보고 저녁에 가보고 흐린 날도 가보고 맑은 날 가보는 거예요. 거기를 주변 상권은 어떤지 가보는 거예요. 싸다고 해서 돈이 되지는 않아요. 그 생각부터 버려야 되거든요. 싸게 사면 비싸게 받을 수 있다. 이게 함정이에요. 엄청난 함정. 그래서 내가 경매를 받고자 하는 물건을 여러분들이 시시각각 탐문을 해야 돼요. 탐문을, 임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. 그래야 내가 그 물건을 갖고 왔을 때 어떻게 소화를 하는, 여러분 갖고 리모델링 하면 딱 넘어가겠지? 누가 가져가겠지? 이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. 그 물건을.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수업료를 드린 선생님들한테 의지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. 그렇게 배우기 시작하면 결국은 경매하다가 경매로 망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경매를 받으려고 하는 물건을 여러분들이 가봐라. 두 번째는 경매장을 여러분들이 직접 혼자 아무도 대동하지 말고 가봐라. 가서 분위기를 파악하라. 그리고 혹시 낙찰을 받은 사람의 뒤를 누가 따라가는지를 봐라. 그리고 낙찰을 받는 사람이 과연, 입찰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는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혼자 봐라. 혼자 보는 거 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같이 가서 동행을 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보는 거하고는 간땡이가 틀려지는 거예요. 그래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또 발전이 되지, 내가 이거 해서 1,200 벌었네? 또 믿고 해봐야지. 그러다가 덜컥 큰 게 하나 어느 순간에 물리다 보면 여러분 그냥 그 조금씩 벌은 돈, 그 피 같은 돈이 그냥 한 방에 묶여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우리 고객들한테 경매한다고 하면 두세 번은 떨어져 봤으면 좋겠어. 가자마자 낙찰되는 거 원치 않아. 그래서 경매를 받고자 하는 물건을 수시로 임장을 해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 뇌 속에 투영이 되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낙찰을 받는 꿈을 꾸고, 그리고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어떤 색을 덧입혀서 내가 얼마를 받을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는 거지, 수업료를 준 선생님이 계획을 세운다고 결국 누구 책임이에요?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아니에요. 여러분 책임이지. 본인 책임이라고. 그래서 한두 건 잘 됐다고 그래가지고 입이 귀에 걸려서 또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계속 도전을 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다. 그래서 반드시 첫 낙찰을 받기 위한 공부는 더 처절하게 혼자서 해봐라. 그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홀만 만들어가지고 지인들과 골프도 치고 거기서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제가 들어갔었어요.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기 바로 전에 주말에도 가보고 주중에도 가보고 계속 가면서 주변을 탐방을 해보는 거예요. 그리고 동네 주민들은 또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,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떤 민원이 혹시 들어오지 않을래나, 고춧가루 뿌리진 않을래나, 이런 거를 미리 내가 선점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가서 보니까 땅은 싸고 좋은데 가축 키우는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. 가축똥. 비 오면 냄새 엄청 독하죠. 근데 위치는 너무 좋아. 골프장 한 홀을 만들기에는 내 위치야. 근데 그 골프장 내가 영원히 갖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상업화 시킬 수도 있고 다시 팔 수도 있고, 그죠? 근데 팔으려고 보니까 이 똥 냄새 나는 축사가 안 없어져. 그럼 어떻게 누가 사러 들어오나요? 안 들어오는 거예요. 경매든 모든 부동산은 내가 차후에 넘겨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잖아요. 근데 위치도 좋고 싸고 다 좋아. 골프장으로서도 최적지야. 만들었을 때 어느 순간 이걸 던져서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, 과연 이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 알박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될까요? 공사를 하고 있었어. 근데 양어장이 앞에 들어왔어. 그 사람은 전복도 갖다 키우고 고기도 갖다 키워. 공사하면서 소리가 나면 뭐예요? 돈을 물어달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나머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물건에 대해서 수없이 가보고, 또 경매장을 가보고, 그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의 동선을 보고, 낙찰을 받았을 때 어느 은행에서 가장 많이 따라붙으면서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지, 사채업자는 또 누가 붙는지,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한 번, 두 번, 세 번, 또 지방 법원은 어떤지, 서울에 있는 법원은 어떤지 전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. 또 물건의 금액대에 따라서 입찰을 하는 입찰자의 모습도 전부 다 달라요. 허위 정보도 너무 많아요. 왜? 누군가 낙찰을 받았을 때 그 허위 정보를 통해서 낙찰을 하는 사람한테 수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. 그래야 돈이 생기니까. 근데 요즘 낙찰 받은 사람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업료가 다 다르대요. 근데 전 돈 안 받거든요. 이걸 왜 돈을 받아요? 이 수업료를? 내 고객인데 수업료는 언제 받아야 돼요? 돈은? 언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? 이거를 팔아서 넘겼을 때 돈을 받는 거예요. 넘겼을 때. 이게 자신감이거든요. 메이드 다 해서 그 고객들, 예를 들어서 경매를 받으러 오는 고객들, 경매를 받고 싶다,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잖아요. 그러면 대부분 보면 지금 세상 돌아가듯이 경매부터 배워서 수업해서 수업료 받고, 또 낙찰했을 때 또 낙찰 비용 받고, 또 넘겼을 때 또 수수료가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한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. 근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희처럼 경험부터 다 무료로 그 사람의
돈을 벌기 위한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그런 업체를 찾아서 배우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. 경매라고 해서 내가 막 학원 가서 배우고 돈을 욕 겁나 먹을 거예요.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해서. 그건 아니다.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학원을 가기 전에, 돈을 들여서 학원을 가기 전에 스스로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혼자 움직여봐라. 여러분 주소 찍으면 다 나오잖아요. 그 앞에까지 다 갈 수 있다니까요.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잖아요. 여러분들 경매를 받겠다고 하는 기본 과정. 그래서 내가 답답해 하니까 야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경매가 쉽다고 생각해서 막 수업료 내고 쉽게 가서 입찰한다고 돈 들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, 나는 이거 여지껏 무료로 해줬는데 그럼 이런 거 다 우리도 수업해서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런 얘기를 내가 했단 말이죠.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정상적인 물건으로 돈 벌지 경매에 애기들 코 묻히고 눈물 나고 아버지 바지가랑이 붙잡고 막 집을 나가야 되고 이런 거 잘 안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경매를 받으러 오는 우리 고객들에게는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을 무료로 어느 단계까지는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오늘은 제가 욕먹을 각오로 순서가 잘못됐다, 처음부터 돈 들여서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오늘 내 메시지라는 거죠.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소액까지 고객들, 경매하고 싶어하는 고객들, 여러 고객들이 이렇게 찾아온단 말이죠. 제가 일일이 대응해주는 거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좀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해서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것이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, 그래서 이렇게 정선미 스토리가 탄생이 된 거고,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방법, 그리고 부동산을 배우는 데 있어서 너무 초기 경비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은 조금 욕먹을 각오로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를 하시고 저를 찾아오시거나 제 메일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